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상상의 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상의 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번 5월 2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상의 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상의 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로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뭐 등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살짝 보시자면은 일단 2023년 기준으로 지금 PBR은 0.35배, BPS는 2,193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한 다음에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일단 세부 내용이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26일에 1차 세미나를 열면서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때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현재 최근의 시장 보자면은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월로 앞당긴다고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좀 정책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5월 2일에 2차 세미나 라이브를 좀 진행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같이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 이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뭐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시자면은 일단 5월에 발표되었던 자료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쭉 한번 내려 보시면은 사실 뭐 전체적인 틀,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나왔던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내용들이죠. 사실 뭐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사실 해설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료에서는 이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향후 계획 같은 경우 이미 2월 26일 발표됐던 자료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딱 봐도 달라진 점이 없죠.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하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세 공제라든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가 아니라 5월 2일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상상기 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 2월에 그래도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그나마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 실망이 좀 크다 보니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상상의 증권 같은 경우는 PF 문제도 껴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이 간 것 같습니다. 이 PF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초기 영상에서만 한번 말씀을 드렸기에 좀 자세하게 드릴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이 거의 바닥 부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2015년도, 14년도 이후부터는 이 가격대가 오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많이 하락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먼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상승 시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버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